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기존 정부 안건보다 618억 원이 증액된 1조 9,067억 원 규모의 인공지능 분야 추경안이 의결됐습니다. 정부는 그래픽 처리 장치 GPU 만장을 확보하고 신경망 처리 장치인 NPU 등 국산 AI 반도체 개발에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우주항공청이 미 항공우주국 나사와 우리나라가 개발한 큐브 위성을 아르테미스 2호에 싣는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우리 위성은 지구 주변의 우주 방사선을 특정해 방사선이 우주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게 됩니다. 어린이날이 포함된 연휴를 맞아 전국 곳곳에서 과학 축제가 예정돼 있습니다.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는 우주항공 축제가 열리고 국립과학관에서도 다양한 과학 체험 행사가 진행됩니다. 국내 연구진이 AI를 이용해 호흡기 질환을 진단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청진기 진료가 쉽지 않은 영유아 환자들의 질환을 조기에 진단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기존 정부 안건보다 618억 원이 증액된 1조 9,067억 원 규모의 인공지능 분야 추경안이 의결됐습니다. 추경안에는 정부가 연내 도입하기로 한 그래픽 처리 장치, GPU 만장 등 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위한 1조 6,341억 원이 포함됐습니다. 또 신경망 처리 장치인 NPU 등 국산 AI 반도체 개발을 위한 예산도 417억 원에서 871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 하반기에는 글로벌 AI 챌린지를 열고 국내외 박사후 연구원 400명에게 최고 수준의 처우를 지원하는 등 AI 인재 확보와 양성에도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사람을 달에 보내고 기지를 짓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요. 내년에 발사될 아르테미스 2호에 우리나라가 개발한 방사선 측정 큐브 위성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임는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아폴로 우주선의 달 착륙 이후 50여 년 만에 우주인을 달에 보내기 위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내년 4월에 아르테미스 2호가 우주로 떠나는데 여기에 우리 기술로 만든 큐브 위성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카사와 나사는 아르테미스 연구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협약에는 총 7개 분야가 연구 협력 우선 과제로 선정되었는데 달 착륙선, 우주통신 항법, 우주인 지원 도구 및 응용 시스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탑재될 위성은 책가방 정도 크기의 K-라드 큐브입니다. 지구 주변 방사선 영역인 베넬런 복사대에서 우주 방사선을 측정해 방사선이 우주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합니다. K-라드 큐브는 아르테미스 2호에서 분리되면 약 2시간 뒤 태양 전지판을 전개해 자세 제어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후 약 28시간 동안 정상 궤도에서 과학 측정을 진행하는데 위성과 탑재체 상태가 좋다면 2주 정도 추가 임무를 수행한다고 우주청은 설명했습니다. K-라드 큐브에 탑재된 방사성량 계측 센서와 반도체에 미치는 여러 가지 특성들을 검측하기 위해서 차세대 반도체 멀티칩 모듈, 메모리 반도체 칩 등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의 10번째 참여국으로 달 탐사 분야에서 여러 나라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큐브 위성에서 얻은 자료는 다양한 우주 활동과 연구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어린이날 연휴를 맞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는 우주항공 축제가 열립니다. 특히 오는 11월 4차 발사가 예정된 누리호를 비롯해 우리나라 우주항공 기술을 한눈에 들여다보는 전시가 마련됩니다. 나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길이 47m에 달하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전시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연료 탱크와 산화제 탱크, 그리고 실제 시험을 하느라 시커멓게 그을린 엔진까지 전시됐습니다. 누리호를 보는 순간 굉장히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돼 있다. 그런 걸 보면서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좀 느끼게 됐고 올해로 15번째를 맞은
고흥 우주항공축제가 나로우주센터에서 개막합니다. 140가지에 달하는 우주항공 전시체험은 어린이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자극합니다. 전시장에서는 우리나라 로켓 기술 역사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우리나라 우주 기술이 여기까지 왔구라는 그런 자부심도 느낄 수 있는. 특히 누리호 발사장은 축제 기간에만 일반인에게 공개됩니다.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 올해는 견학 인원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발사장인데 이곳에 지난해 보니까 수요가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지난해는 4,200명으로 한정을 했는데 올해는 7,600명으로 인원을 늘렸습니다. 축제장 인근에 있는 고흥 나로항도 손님 맞이 준비로 모처럼 활기가 넘칩니다. 지자체는 축제 방문객에게 유자를 비롯한 각종 지역 특산물을 알리기 위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겠죠. 예를 들면 가게 하나라도 손님이 더 올 수도 있고 생선 판매량도 도움이 되겠죠. 우리나라 우주 관문에서 열리는 고흥 우주항공축제는 어린이날 연휴인 3일부터 나흘간 계속됩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국립과천과학관이 어린이날을 맞아 다양한 과학체험 행사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체험 행사에서는 금속 탐지기와 무드등 만들기 등 무료 예약 프로그램과 고무동력 새놀이 등 현장 프로그램 등이 진행됩니다. 또 사전 예약자를 대상으로 화성에 대한 재미있는 특강과 관측, 화성 서바이벌 등 참여형 프로그램도 열릴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풍선과 비눗방울 쇼 등이 마련돼 가족 단위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기도가 좁아지거나 막힐 때 생기는 쌕쌕이는 숨소리를 천명음이라고 하는데요. 주로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큰 병으로 번지지 않도록 빨리 알아차리는 게 중요합니다. AI를 이용해 천명음을 90%대로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보도에 박나연 기자입니다. 봄철이 되면서 천식 등 호흡기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폐가 작은 영유아를 중심으로 천명음 발생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천명음은 만성 폐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조기 식별이 중요한데 영유아 환자의 경우 청진기로 호흡을 듣는 진료로는 진단이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선은 아프면은 이제 의사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진료를 하고 그런 과정들이 절차가 복잡했었는데 애 키우는 입장에서는 언제 불시 그런 게 발생할지 모르는데. 이에 국내 연구진이 AI를 이용해 더 쉽고 정확하게 천명음을 진단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전자청진기가 환자의 호흡을 주파수 형태로 시각화해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진단을 내리는 원리입니다. 연구진은 국내 2개 대학병원에서 2년에 걸쳐 총 725개의 호흡음을 수집해 AI 모델에 학습시켰습니다. 이후 여러 호흡음 중 천명음을 구분하도록 한 결과 정확도 91.1%의 성능을 확인했습니다. 실제 환자들의 진료에 있어서 호흡기 질환의 진단에 보조하는 데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생체 신호, 호흡음을 수집하고 동시에 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연관된 임상 데이터들을 함께 수집할 예정입니다. 연구진은 환자의 호흡음에 임상 데이터까지 포함한 통합 데이터를 구축하고 AI 진단 모델을 다양한 질병에 적용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연구진은 개발한 기술을 스마트 기기에 적용하고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도 정확한 천명음 진단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박나연입니다. 해양동물 실험실에서 자란 바다사자가 리듬감을 익히고 박자를 맞추는데 인간보다 더 정확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UC 산타크루즈대 연구진은 3살 때 메트로놈에 맞춰 고개를 흔드는 훈련을 받은 바다사자가 15살이 된 후에도 이를 기억하고 사람보다 더 정확한 리듬감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가 인간과 동물의 리듬 유지 능력을 비교한 최초 연구 가운데 하나라며 리듬을 지키는 것이 인간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2008년 야생에서 태어난 이 바다사자는 영양실조로 탈진한 상태에서 3번이나 구조된 뒤 야생에서 살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지난 2010년 해양 포유류 실험실로 입양됐습니다. SK텔레콤이 정부의 고강도 행정 지도에 따라
전국 2,600곳 대리점에서 신규 고객 모집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른 위약금 면제만큼은 여전히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김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킹 사고에 따른 유심 대란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가운데 SK텔레콤이 추가 대책을 내놓으며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신규 가입 중단 등 전날 정부가 내놓은 고강도 행정지도를 대부분 수용했습니다. 전국 2,600여 개 티월드 매장에서 신규 영업을 당분간 중단하고 고객들의 유심 교체 업무에 전념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유심 주문 물량이 오는 15일부터 들어올 예정이라며 다음 달까지 유심 1,000만 개를 공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때 접속 지연 사태를 빚은 유심 보호 서비스 역시 별도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가입되도록 바꿨습니다. 7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층부터 차례로 자동 가입을 시작해 하루 최대 120만 명씩 오는 14일까지 전국의 가입을 마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연휴 기간 해외 여행객 편의를 위해 공항 로밍센터마다 추가 지원 인력을 배치하고 14일부터 로밍 시에도 이용 가능한 유심 보호 서비스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SKT는 해킹 사고의 책임을 물어 해지 위약금을 면제하라는 일각의 요구에 대해선 여전히 뚜렷한 답변을 내놓진 못했습니다. 고객 이탈과 수익 악화가 불가피한 중대 사안인 만큼 종합적 검토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또 과기정통부의 어떤 또 법무 검토 이런 부분도 또 별도로 나오고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예정인데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좀 특정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또 해킹된 유심 정보만으론 금융자산 탈취나 휴대전화 내 정보 복제가 불가능하다며 소비자 오해를 바로잡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SK텔레콤은 당분간 매일 브리핑을 통해 해킹 사고 대응 현황을 설명하겠다는 방침인데 고객 불안이 충분히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SK텔레콤은 유심 교체를 예약한 가입자들에게 아직 재고 도착 문자를 보내지 않고 있다며 관련 공지를 빙자한 문자 사기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SK텔레콤은 브리핑에서 대기 순서가 되면 114 번호를 통해 발송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이번 사태로 문자 사기가 증가한 것과 관련해선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스미싱 피해 방지 활동을 확대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낮 최고 기온이 섭씨 30도를 기록하는 등 서유럽 곳곳에 이례적인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시민들은 더위를 식히며 맑고 따뜻한 날씨를 즐기면서도 다가올 폭염을 걱정했습니다. 김잔디 기자가 보도합니다. 때이른 더위에 도심의 분수대가 더욱 북적입니다. 아이들과 강아지들은 물장난에 신이 났습니다. 프랑스 기상청은 현지 시간 1일 파리 최고 기온이 30도까지 올라 5월 1일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최고 기록은 2005년에 28.7도였습니다. Well, of course it worries me. It's a problem even in the north countries where I come from. Like it gets way too warm very fast. But right now I am enjoying it. 프랑스 북부 리레 기온은 28도, 북동부 랭스는 30도, 중동부 리옹은 28도까지 오르는 등 중북부 지역 전체에서 평년보다 10도가량 높았습니다. 독일 베를린과 쾰른의 호숫가는 벌써 수영과 일광욕, 수상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곳곳에서 28도까지 기온이 올랐지만 오랜만에 찾아온 맑은 햇살이 마냥 반갑습니다. Ja, großartig. Einfach großartig. So ein Tag. So viel Sonne und das am 1. Mai. Ich bin super happy. 노동절 휴일을 맞은 도심 공원에는 가벼운 옷차림에 일광욕을 즐기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영국 런던 일부 지역은 최고 기온이 29.3도까지 올랐습니다. 이 역시 5월 1일 기준으로 역대 가장 더운 날로 기록됐습니다. I mean, it's really nice, but it's very warm and it's been very, very dry for ages, so it's a worry. 기상 전문가들은 제트 기류가 최근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고기압이 유럽 상공에 머물러 맑고 건조한 날씨를 형성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이상 고온 현상이 예년보다 일찍 발생했지만
주말인 3일과 4일 사이 날씨가 악화하면서 기온은 다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김지한입니다. 기상청이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10년 뒤 기후를 예측하는 국가기후 예측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기상청은 서울대와 울산과학기술원의 연구진 270명이 참여한 가운데 올해부터 2031년까지 7년 동안 총 495억 원을 투입해 시스템 개발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은 한 달치부터 10년까지 미래의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기후를 예측할 수 있게 만들 예정입니다. 현재는 지난 2013년 도입한 영국 기상청 기후 예측 시스템이 활용되고 있는데 한반도와 동아시아 기후 환경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자체 시스템 개발이 필요했습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멈춰 세운 대규모 정전의 정확한 원인을 아직 찾지 못한 가운데 정부를 향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때문이라는 분석과 함께 재생에너지 과잉 발전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18시간 동안 지속된 대규모 정전으로 한순간 일상이 멈춰졌습니다. 인터넷도 휴대전화도 먹통인 대혼란 속에서 사람들은 라디오를 통해 정보를 찾아야 했습니다. Las radios compilan, porque la gente, como ya los teléfonos no funcionaban, la gente quería información y no teníamos información nadie. 전력은 하루 만에 복구됐지만 스페인의 경제 손실만 최대 7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무엇보다 아직 정전 원인도 오리무중입니다. 우선 극심한 기온 변화로 고압선에 이상 진동이 발생해 전력망이 교란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When there is a frequency oscillation, then generators will first of all try to compensate, and if that doesn't work, they'll switch off. 스페인의 재생에너지 과잉 발전도 원인일 수 있다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스페인은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 발전에 속도를 내왔는데 전력 인프라 투자가 뒷받침되지 않아 전력망이 불안정해졌다는 겁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미래 전력망이 안고 있는 리스크를 드러낸 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스페인 전력망 운영사인 REE 자료에 따르면 정전 발생 직전 전력 생산 비중은 태양광이 53%, 풍력 11%, 원자력과 가스는 15%를 차지했습니다. REE는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들이 안정화됐다고 강조했지만 스페인 야당은 정부가 국영지분이 포함된 REE의 실책을 은폐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정전 사태가 재생에너지에 대한 안정성 논란에 불을 붙이면서 유럽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움직임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 일본, 인도와 무역 협상을 타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지난달 30일 뉴스 채널 뉴스네이션이 개최한 타운홀 행사에서 여러 나라가 관세를 낮추려고 미국과 협상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한국과 협상하고 일본과 협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 일본, 인도와 이미 협상을 타결했냐는 질문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미국 상공회의소가 소기업이 수입하거나 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제품은 관세를 면제해달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요청했습니다. 미국 상인은 공개 서한을 통해 최근 관세율 인상으로 소기업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며 행정부에 소기업을 구하고 불황을 피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행동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미 상인은 다른 나라와의 관세 협상을 지지한다면서도 합의를 타결하는 데 걸리는 몇 주나 몇 달 동안 소기업들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볼 것이라는 점을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소기업은 관세 인상을 견딜 자본 등 여력이 없는 만큼 관세에서 자동으로 제외하고 미국에서 생산하지 못하거나 쉽게 구하지 못하는 제품도 면제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쿠팡이 자체 브랜드 상품을 경쟁 상품보다 위에 노출되도록 검색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5년 동안 자체 상품 등 5만 1,300개 상품을 검색 순위 상위에 고정 배치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100위권 진입도 불가능한 제품들이 상당 기간 1위에 고정되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유세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온라인 쇼핑몰 쿠팡이 자체 상품을 경쟁 상품보다 상위에 노출되도록 검색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동안 소비자에게는 쿠팡 랭킹이 판매 실적, 고객 선호도 등을 평가해 객관적으로 산출된 순위인 것처럼 고지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쿠팡은 자체 브랜드 PB 상품을 전담 납품하는 자회사 CPLB와 공모해 2019년 3월부터 5년여 동안 16만여 차례에 걸쳐 직매입 상품과 PB 상품 5만 1,300여 개를 검색 순위 상위에 고정 배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2020년 1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검색 순위에 반영되는 기본 점수에 최대 1.5배 가중치를 적용해 직매입 상품과 PB 상품의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상위권에 오를 수 없고 심지어 100위권 진입도 불가능한 제품들이 상당 기간 검색 순위 1위에 배치되기도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최상위에 고정된 일부 PB 상품은 소비자 노출 횟수가 43% 이상, 매출액은 76% 넘게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쿠팡이 이 과정에서 공급업체로부터 수백억 원대 판매 장려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6월 공정위는 검색 순위와 상품 후기를 조작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쿠팡과 CPLB의 시정 명령과 함께 유통업계 역대 최대 규모인 과징금 1,400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당시 공정위는 쿠팡이 자체 상품을 상위에 노출해 가격 경쟁을 해야 할 입점 업체들이 가격을 내릴 이유가 사라졌다며 이로 인해 소비자가 금전적 손해를 봤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다만 공정위가 고발한 일부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쿠팡은 공정위의 과징금에 대해 로켓 배송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고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데 이번 검찰 기소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소셜미디어에 쇼핑판을 깔고 소비자 피해 구제책은 마련하지 않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전자게시판 서비스 제공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은 인스타와 페북 운영사인 메타 플랫폼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메타는 인스타와 페북에 상품이나 용역 판매와 중개를 허용하면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스타와 페북은 자사 플랫폼을 이용해 통신 판매 등을 하는 사업자에게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도록 권고하지 않았고 판매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 요청에 따라 피해 구제 신청을 대행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다음 달부터 지정기부금 단체나 대학 등 비영리 법인과 가상자산 거래소 등도 가상자산 매도 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제4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비영리 법인과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상자산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비영리 법인의 경우 5년 이상 된 외부 감사 대상 법인부터 매각을 허용하되 3개 이상 원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으로 대상을 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가상자산을 기부받아 보유하고 있지만 현금화를 못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등 4개 대학의 가상자산 매각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린이날 등 긴 연휴가 이어지면서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축제가 열리고 나들이 계획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건조한 날씨에 야외 활동까지 늘면서 또다시 산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자연을 즐기는 것도 좋지만 환경과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